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IPO 종목들 특징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2월 달에 IPO 진행되는 종목들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연결돼서 진행되는 스펙주를 포함해서 총 2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월 달은 설날이 끼어 있다 보니까 스펙주 3주 그리고 일반주 같은 경우는 8주 정도밖에 청약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근데 과거에는 연초 연말에는 청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었답니다.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명절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종목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진행되는 이제 모든 IPO 종목들은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 시점에 IPO 스탁에 IPO 일정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총 11종목을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정리를 했는데 스펙주는 뭐 사실 크게 관심들 없는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고요. 일반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H 테크라고 해서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종목은 없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은 2월 8일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균등 배정되는 종목들에서 마통까지 쓰면서 청약을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이제 앞으로 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약 38% 정도가 되고요.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이는 퍼센트는 53% 정도가 됩니다. 그럼 뭐 47%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는 뭐 아예 부담이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30% 초반 아니면은 뭐 20%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40%가 일단 넘어가면 약간은 부담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작년하고 올해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점만 보면은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모가는 13,000에서 17,000원 정도로 밴드가 잡혀 있고 상당 기준으로 보시면은 시총이 768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랩, 유일에너테크,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뷰노 요 네 가지 종목이 있고요. 유일에너테크하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올해로 밀렸잖아요. 아, 이번 달로 올해가 아니고 이번 달로 밀렸는데 보통 뭔가 악재가 있어가지고 밀리면은 요런 공모가 밴드라든지 시총이 줄어드는데 요 두 종목은 그대로 넘어온 걸로 봐서는 일정만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뭐 그렇게 보면은 연기가 됐어도 뭔가 부정적인 요소는 크게 없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램 뉴일에너테크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2월 15일에서 16일 같은 날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환불일은 2월 18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뷰노 2월 16일에서 17일 날 청약이 진행되는 뷰노까지 같이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게 비례 배정일 때는 사실 이게 약점이긴 했어요. 약점이긴 했는데 최근에 균등 방식이 되면서 다들 10주 혹은 넉넉하게 가시는 분들은 20주 정도만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보통 가장 많은 금액들을 넣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청약일이 중복이 되어도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C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53% 정도의 지분율, 굉장히 좋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43% 정도가 되겠죠.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니까. 그래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는 많은 물량이 유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42%인데 보호 예수 물량이 68%입니다. 이 정도면 32% 정도 물량이 유통이 되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비율에 따라 20%대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일에너테크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60%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76%입니다. 그러면 일단 24% 정도를 밑밥을 깔고 가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엄청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뷰너 최대주 35%고요. 보호 예수가 62%로 약 38%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C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약간 흑자로 돌아섰다가 2028년도도 적자였거든요. 올해 다시 적자가 들어가는 상태고요. 유일에너테크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플러스인데 작년 대비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적자 폭이 더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 C랩은 23,000원에서 31,000원이고 시총 최상단 기준입니다. 917억.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 11,000원에서 14,000원. 최대 시총이 1,484억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17,000원에서 21,000원. 1,957억이 시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노는 15,000원에서 19,500원인데 시총이 2,112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봤을 때는 일단 유일에너테크랑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 네 종목 중에는 시총이 가장 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PDR 지수가 굉장히 높게 잡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랩은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유일에너테크는 특수 목적용 기계인데 약간 2차 전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가 핫하죠.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곳이고요.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뷰노는 이제 빅데이터 AI, 의료 데이터, 의료 AI, 그 솔루션 제공 같은 거 하는 거고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의료 쪽이고 AI 쪽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테마 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좋은 테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이후죠. 자, 그 다음 종목이 보시면은 2월 23일에서 24일, 23일에서 24일 청약 일정이 겹치는 바이오다인하고 라이프 시멘틱스고요. 환불일은 26일입니다. 최대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40%인데 상장일 날 보호 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71%고요. 바이오다인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최대 주주는 38% 정도가 되네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을 때는 바이오다인이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바이오다인은 이런 액상세포 검사 장비 및 소모품 쪽이고,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 진단 기록 번역하는 곳인데, 기술 특례 상장을 하다 보니까 양쪽 다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둘 다 제가 얘기하는 PDR 지수를 반영을 했을 거고요. 공모가 밴드 22,500원, 28,700원 중에 최상단으로 기준으로 시총을 내게 되면은 1699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9,000원에서 12,500원인데 시총 하단으로 잡으면 1222억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다인은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노 CMS라고 있는데, 이 나노 CMS는 2월 25일에서 26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바이오다인하고 라이프 시멘틱스 환불 받는 날이 나노 CMS 2일차이기 때문에 환불 받아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청약하면은 환불일이 주를 넘기기 때문에 무리하게 마통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 비율이 21% 그리고 보호 예수가 46%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약 54% 정도가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 마이너스 17억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3분기 때 10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금액의 흑자로 지금 전환을 했는 상태고요. 공모가는 14,500원에서 18,500원, 18,500원 기준 시총이 6,589억으로 굉장히 큰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적외선 흡수, 반사 안료, 자외선 유기, 형광 이런 것들을 뭐 서비스 만드는 건지 이걸로 뭘 하는 업체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적외선 흡수, 반사 안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공부했던 그 청약 종목들 쪽에서는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이 이 가격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유망한 업종인지는 또 기업 설명회 영상이랑 기타 자료들을 한번 취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벤틱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최대 주주가 38%긴 한데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또 약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뭐 약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2월달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반 종목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종목들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영상은 많이 짧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들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고 뭐 사실 균등 배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제 크게 전략이라는 게 일단은 없죠. 12식은 다 넣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어딜 들어갈까 정하는 게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상장일 날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